안녕하세요. 감동 사연입니다. 최근 독일 치과 의료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로 인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 꽤 알려진 한 대학 부속 치과병원의 세미나실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십 명의 치과 의사들과 원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한 명의 여성 치과 의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진행되자 처음엔 회의적이던 원장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그녀가 보여준 한국의 최첨단 치과 기술과 시스템은 모든 참석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이곳 독일의 치과병원에서는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늦은 나이에 치과 의사가 된 한 여성의 특별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치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지금은 독일에서도 혁신적인 치과 기술로 유명해진 대학 부속 치과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병원은 낡은 장비와 구식 치료법으로 환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탓에 젊은 시절엔 치과 의사의 꿈을 포기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흔이 가까워지면서 더 이상 꿈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과감히 도전했고 늦은 나이에 치의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친 짓이라며 만류했지만 저는 밤낮 없이 공부에 매진했고 마침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이곳 대학 부속 치과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죠. 처음 병원에 출근했을 때 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낡은 장비와 비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병원은 한국의 최첨단 치과 기술을 도입하면서 독일 최고의 치과병원으로 탈바꿈했는데 이 모든 변화에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특별한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치과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바로 취업을 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20년 넘게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치과 의사의 꿈이 남아 있었죠. 38살이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모아둔 돈을 털어 치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습니다. 나이 어린 동기들 사이에서 아줌마 학생이라는 놀림도 받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의 고된 시간을 거쳐 마침내 치과 의사가 되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늦은 출발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리고 대학 부속 치과병원에 합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저는 동료 치과 의사 루카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치과 의사로서의 열정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고 특히 한국의 치과 기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임플란트 기술과 디지털 치과 시스템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서 배워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루카스와 대화하면서 저도 한국의 선진 치과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치과 임플란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우리는 병원 경영진에게 한국 연수를 제안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의 치과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로 대학 교수인 벤트 교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벤트 교수님은 독일에서 저명한 치의학과 교수이자 우리 병원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은 저와 루카스를 따로 불러 한국의 치과 기술을 직접 배워올 기회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한 대학병원과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고 우리에게 3개월간 한국 연수를 다녀올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치과 의사로서 아직 배울 것이 많은데 과연 한국에서 제대로 배워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벤트 교수님은 저의 열정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최수진이라는 치과 의사를 꼭 만나보라고 하셨는데 그녀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교수님의 지원으로 저와 루카스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설렘과 긴장으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치과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장비들과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환자 중심의 공간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실은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았고 진료실마다 최신 디지털 장비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최수진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임플란트 전문의로서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였지만 겸손하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한국 치과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설명해 주었고 특히 환자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진 선생님과 함께 병원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D 구강 스캐너, 캐드캠 시스템, 디지털, 엑스레이 등 독일에서는 일부 대형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이곳에서는 기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실제 임플란트 수술을 시연해 주셨는데 그 정교함과 속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수술 계획, 최소 침습적 술식, 그리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수술 전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자에게 수술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치료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뢰를 가지고 수술에 임할 수 있었죠. 수진 선생님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와의 소통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이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술적인 면에만 집중했지 환자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연수 기간 동안 저는 수진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한국 치과 의사들로부터 기술뿐만 아니라 치과 의사로서의 철학과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며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개월의 연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독일에 꼭 전파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죠. 귀국 전날 수진 선생님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국 치과의 디지털 시스템, 매뉴얼과 함께 독일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엠마 선생님이라면 독일 치과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조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치과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루카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우리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병원을 한국처럼 환자 중심의 최첨단 치과 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죠.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병원장과 경영진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처음에 경영진은 예산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벤트 교수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투자가 병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면 치료 시간이 단축되고 정확도가 높아져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자 만족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병원의 명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죠. 저의 열정적인 발표에 경영진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범적으로 일부 진료실에 한국식 디지털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전면적인 개선은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영향력이 큰 치과 의사이자 인플루언서인 라일라가 저를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일라는 SNS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였고 병원에서도 스타 의사로 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기술들을 폄하하며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SNS에 우리 병원이 이상한 실험을 하려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죠. 라일라의 이런 행동은 순전히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제가 주목받는 것이 못마땅했고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라일라와 싸우기보다는 실력으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루카스와 함께 시범 진료실에서 한국식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했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복잡한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여러 번의 수술과 긴 회복 기간이 필요했겠지만 한국에서 배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술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습니다. 3D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한 수술 계획을 세우고 최소 침습적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했죠. 환자는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빨라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환자들이 저희 시범 진료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달 만에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고 환자 만족도는 95%를 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본 병원 경영진은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을 승인했습니다. 라일라도 더 이상 저를 방해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접근해 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도 기꺼이 제가 배운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전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병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기실은 한국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각 진료실에는 최신 디지털 장비가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환자 상담실을 별도로 마련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료 계획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도 정기적으로 한국 연수를 다녀오며 최신 기술을 습득했고 한국 치과 의사들과의 화상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수진 선생님은 정기적으로 독일을 방문해 특별 강연과 시술 시연을 해주셨고 우리 병원 의료진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수는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독일 전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우리 병원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목했고 독일 치과계의 새로운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병원은 마침내 독일 최고의 치과 병원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치과 의사에서 이제는 병원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게 되었고 디지털 치과 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처음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큰 수확은 제가 꿈꾸던 치과 의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밝은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루카스는 이제 제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파트너가 되었고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일라도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어 함께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벤트 교수님은 우리의 성공 사례를 독일 치의학회에 발표하셨고 많은 치과 병원들이 우리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독일과 한국 치과 교류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만들어져 매년 많은 치과 의사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작년 수진 선생님이 다시 독일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병원의 변화를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엠마 선생님 덕분에 한국과 독일의 치과 교류가 이렇게 활발해졌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진 선생님과 한국의 선진 기술 덕분입니다 라고 답했지만 그녀는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실현시킨 것은 엠마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이었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늦게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제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다음 목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치과 의사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가교 역할을 계속하며 양국의 치과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